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요. 속력과 속도예요. 자, 속력과 속도는 중학교 때까지는 봐봐. 통합과학 때도 가볍게 했긴 했었어. 알겠어? 근데 다 같이 뭐의 개념이었어? 빠르기의 개념이었지. 물체가 얼마큼 빠른가. 그치? 얼마나 빠른가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가는 놈이 빠른 거야. 그쵸? 1초 동안에 5m 가는 애랑 1초 동안에 10m 가는 애랑 1초 동안에 10m 가는 애가 빠른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런 빠르기 개념인데 이제 물리원 올라와서는 속도와 속력을 갖다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적어봅시다. 제일 먼저 속력부터 적어볼게요.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누구야? 물체의 이동 거리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단위 시간이란 말 보면 선생님이 뭐로 바꾸라 그랬지? 단위 시간? 1초, 그죠? 근데 그 전에 뭐야?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 난 그것도 싫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그래, 1초. 그치?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로 정의해서 우리가 보통 쓸 때 속력은 어떻게 씁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너네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거속시 알겠어? 그런데 이제 거속시에서는 좀 벗어나야 돼. 알겠어? 다 기호도 써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2번. 자, 속력 말고 또 누가 있다 그랬지? 속도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치? 맞아? 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물체의 이동 변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요.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돼?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야? 변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똑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는 이동 변이야. 알겠어? 선생님이 먼저 적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속도와 속력은 다 같이 기호로 뭘 씁니까? 기호. 기호가 뭐죠? 기호가? 아이 그거 아니고. 자, 기호라는 건 뭐야? 내가 속도, 속력 다 같이 한글로 쓰기 귀찮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알파벳 하나로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같이 속도와 속력의 기호는 똑같이 V를 씁니다. 이 V를 쓸 때 필기체 V로 쓰는 연습을 들이세요. 속도, 속력은 다 같이 벨로시티 약자라 그래갖고 속도 V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니네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 그지? 이건 볼륨, 부피의 기호예요. 부피의 기호. 뭐 그걸 갖다가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같이 약간 좀 원리주의인 사람들은 이거는 구분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체 V로 쓰세요. 벨로시티 약자양. 그리고 기호 말고 단위로는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사용하죠? 다 같이 거리 단위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야? 미터죠. 좀 이따 쓸 거예요. 알겠죠? 시간 단위 많이 쓰는 거 저기 나와 있듯이 누구야? 세컨드, 초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많이 쓰는 건 뭐야? 가로치고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요. 속도, 속력 다시 보자. 앞에 있는 단위 시간은 똑같아. 그치? 근데 뭐가 틀려? 뒤가 틀리잖아. 그치? 여기는 속력은 이동 거리고 속도는 이동 변이에요. 됐나요? 속도하고 속력이 다르다는 거는 거리하고 변이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리, 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치까지 잡을 거야.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거리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위치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보자고요. 알겠죠? 그렇죠? 자, 얘도 똑같이 기호부터 쓰고 들어갈게요. 기호는 누구예요? SLS. 알겠어? 거리, 위치, 변이 다 같이 S를 씁니다. 단위로는 우리가 누굴 사용하냐면 M이라고 쓰고 M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누구죠? 미터라는 길의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거리, 위치, 변이가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첫 번째, 거리는 뭐죠? 거리? 거리의 정의? 거리의 정의. 야, 니네 다 했던 거야, 이것들아. 거리란 거는 물체가 이동한 뭐야? 자취의 합이에요.
자, 물체를 움직이는 걸 따라 쭉 쫓아보면 물체가 움직인 궤적, 자치가 나오죠. 그죠? 맞아? 그걸 갖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됐나요? 별거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알겠어? 이쪽으로 2m를 갔어요. 선생님 거리 얼마지? 2m. 원위치 되돌아왔어요. 그쵸? 거리 얼마죠? 4m 그래. 2m 갔다 2m 왔잖아. 반대 방향으로 2m를 더 갔어요. 거리 얼마죠? 6m. 다시 원위치했어. 8m. 됐어요? 거리라는 개념은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난 신경 안 써.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신경 안 써. 그냥 그 물체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는 개념은 크기 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2m냐 4m냐 이런 것들. 알겠어? 하지만 내가 특별히 방향을 따져줘요? 안 따져줘요? 안 따져줍니다. 됐어요? 이것처럼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스칼라. 스칼라가 뭐야? 방향 필요 없는 물리량들. 알겠어?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 있고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이 있는데 거리는 그냥 다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좀 이따 스칼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이게 거리고요.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위치는 뭐냐 이거지. 그지? 맞아? 위치는 물체가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른다?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는 써야 되니까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 자, A라는 애는요 10m를 갔다가 턴 5m로 왔어요. A예요. A가 여기서 멈췄어. 자, A의 거리 얼마죠? 거리 얼마야? 15m지. 그냥 다 더하면 돼. 10m 갔다 5m 왔으니까. 그러면 A의 위치는 얼마예요? A의 위치?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가 기준이야. 기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A의 위치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5m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쵸? 다시요. B를 보자고요. B는 5m를 먼저 갔다가 턴 10m 와서 멈췄어요. 여기 있는 게 B예요. 자, B는 거리 얼마지? 15m. 다 더하는 거야. 그치? B는 위치가 얼마예요? 얘도 똑같이 5m야. 맞아? 그러면 자, 우리가 물어본다고 A한테 야, 너 위치 얼마니? 그랬더니 5m래 A가. 맞아? B 너 위치 얼마야? C도 5m래.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둘이 같이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 둘이 지금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위치라는 개념은 5m라는 크기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5m나 3m나 이런 거 존재하지만 그냥 5m라는 크기만 얘기해선 얘가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얘가?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왼쪽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맞아? 그러면 방향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A는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5m. 되나요? B는 기준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5m? 오른쪽으로 5m. 이렇게 방향을 정해줬더니 개념이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더라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위치라는 개념은 누굴 넣어줘야 되는 거야? 방향의 개념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냐? 안 그러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 존재하는데 걔를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한번. 방향성이 없는 물리량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방향성 없는 거. 스칼라. 방향성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벡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위치는 뭐가 된다? 벡터가 됩니다. 방향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되니?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얘기 남았어? 변위 얘기 남았지? 자, 변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거리란 개념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위를 잘 봐야 돼. 변위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위치의 누구야? 변화량이야.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가 이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자,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이 변화량에다 주목해 보자고. 변화량에다가. 알겠어? 변화량 값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지? 변화량은? 얘들아, 니네가 60점 맞았다가 90점 맞았어. 점수 변화량 얼마야? 30점은 어디서 어디를 뺀 거야? 90에서 60을 뺐지. 90에서 60을 뺀 거는 큰 값에다 작은 값을 빼는 거지. 아니야. 큰 값에다 작은 값 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50으로 떨어지면 내는 40점 늘어난 거야? 아니잖아. 항상 뭐야? 나중 값에서 뭘 갖다가 처음 값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누구 위치에서? 나중 위치에서 누굴 빼주면 되는 거야?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됐어요?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두 위치에 누구당 공간상 누굴 얘기하는 거야?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어? 처음 위치 잡고 나중 위치 잡고 그놈의 공간상 차이를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른다? 위치의 변화량 변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자, 변위 값은 크기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당연히 존재하죠. 그치? 크기 값이 존재해. 자, 이제 방향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거야. 알겠어? 자, 다시 위에 거로 올라가 보자. 우리 아까 거. 자, A는 15m 갔는데 얘는 왼쪽으로 5m야. 그치? 맞아? B도 15m 갔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뭐야? 5m야. 그래서 5m라는 크기만 얘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얘기해줘야 된다? 방향 얘기해줘야 된다고. 근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제 방향을 잡을 거야.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 직선상에서 움직이지. 맞아? 이해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1차원 운동이라고 얘기해. 자, 다시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1차원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원이 누구야? 1차원이. 선이야, 선. 선이 1차원이야. 그래서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야. 자, 1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이 몇 개 있죠? 얘들아, 선이야, 선. 방향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이쪽 아니면 저쪽. 그치? 방향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1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을 갖다가 내가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내느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부호로 나타내요. 알겠어? 내가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오른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가? 1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2, 3차원이야. 2, 3차원에서는 방향이 몇 개 있지? 2, 3차원이란 건 뭐야? 면 또는 입체잖아. 얘들아, 면과 입체선 방향 몇 개 있어요? 어떻게 돼? 면에서 방향 몇 개 있냐 그랬더니 4개 있대. 그러고 뭔데? 그랬더니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야, 얘들아,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다르잖아. 그치? 그때는 우리가 뭐야? 딱 뿔마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뭐로 나타내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직접 이 방향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저쪽 방향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1차원일 때는 당연히 방향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뿔마로 표현하면 되지만 2, 3차원부터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화살표로 그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 뭐야? 뿔마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이거는 수학에서 나오는 수직선상의 양음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이쪽 저쪽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뿔마 부호는 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얘들아, 대소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얘들아, 다시 플러스 3이 커요? 마이너스 5가 커요? 이제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알겠어? 수학 시간에 마이너스 5가 크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저기 있는 소화기로 찍을지도 몰라. 알겠어? 근데 여기는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야? 과학 시간에는 플러스 3이 큰 게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생각해봐. 여기서 봐봐. 이 플러스가 왼쪽이라고 쳐봐. 마이너스가 오른쪽이라고 쳐봐. 맞아? 그러면 플러스 3은 기준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야? 3미터 왼쪽으로. 얘는 몇 미터 떨어져 있어?
5m 오른쪽으로.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그치? 알겠어? 그래서 니네가 이제 물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뿔만은 뭐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소관계에서 빼야 되는 거야. 알겠어? 되니? 니네가 나중에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값에 이게 만약 속도라고 쳐봐.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분리해야 돼. 마이너스는 뭐고요? 방향. 3은요? 크기. 맞아? 크기다 그러면 얼마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틀려요. 얼마요? 3이에요 그냥.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부호를 갖다가 부호가 대소관계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거야 이거. 알겠어? 이게 위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위치라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1m 떨어졌다 5m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 가냐? 너네 표정이 좀 그렇다. 여기 아직 당황할 때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치에서 1차원에서는 뿔말을 얘기한다 그랬어. 그치? 지금 그럼 변이를 보자, 변이. 변이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봐. 플러스 2m 지점에서 플러스 5m 지점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갔어. 변이 얼마지? 수학 시간에는 플러스를 생략해도 된다 그러죠. 과학 시간에는 방향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돼. 알겠어? 얼마니? 플러스 3m지. 왜?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플러스 5m 지점에서 플러스 2m 지점으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플러스 5m 지점에서 플러스 2m로 가면 변이 얼마지? 그래, 마이너스 3m야. 자, 근데 뿔만 빼고 3m만 얘기했어요. 3m만 얘기했어. 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간 거야? 알 수가 없지. 그게 뭐야? 뿔말을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변이도 누굴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방향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변위도 뭐가 된다? 변위도 뭐가 되는 거야? 벡터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됐어요? 그래서 거리만 스칼라고 나머지는 다 변입니다. 벡터야. 알겠어? 방향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서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4m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꺾어서 3m로 갔어요. 됐나요? 거리 얼마죠? 거리 7m지. 그치? 4m 갔다가 3m 갔으니까. 그치? 변이 얼마죠? 변이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를 잡아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 두 놈의 뭘 갖다가 그리면 돼? 공간상 차이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변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m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내가 400m 트랙을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어. 맞아? 거리 얼마지? 400m. 변이 얼마지? 빵.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거리랑 위치랑 변이는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속력과 속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시간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시간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니네랑 한번 했다. 다 까먹어서 그렇지. 시간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는 뭐야? 거꾸로란 개념이 있다는 건 방향이 있다는 거잖아. 그잖아. 얘가? 그러면 시간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예요. 왜 스칼라지? 이거지, 그지? 자, 여기다 스칼라 한번 잡아봅시다. 스칼라. 스칼라는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예요. 알겠어? 첫 번째, 1번. 뭐가? 아예 방향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애가 스칼라야. 그치? 맞아? 아예 방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 그치? 얘 분필의 질량이 10g이래. 어느 방향이 10g이야? 그런 거 없잖아. 아예. 그치? 그런 거는 아예 스칼라야. 2번, 뭐야? 방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칼라예요. 대표 방향을 얘기 못 하는 거야. 알겠어? 아까 봤던 거. 자, 오른쪽으로 4m 갔고 위쪽으로 3m로 갔지. 맞아? 여기만 도 거리 따져봐. 거리 따져봐. 거리가 스칼라니까. 방향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지.
그치? 그러면 어느 방향인 거야? 두 개 중에? 그런 거 얘기할 수 없다고. 방향이 너무 많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얘기 못해. 대표 방향을. 알겠어? 그런 게 스칼라예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간 같은 개념이야. 방향성은 있긴 있어. 그런데 얘들아,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 모르는 사람 있니? 얘들아, 선생님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했어요. 뭐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야? 밥. 선생님이 야, 밥 먹고 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샤워했어란 말 안 해도 돼. 니네 1교시가 수학이고 2교시가 영어야. 뭐부터 배웠어? 수학. 그지?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 누구나 다 알아, 그지? 그럼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요. 스칼라예요. 알겠어? 그러면 위는 거리는 뭐였지? 거리가? 스칼라였지? 맞아?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스칼라. 속력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속력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필요 없어. 그냥 얘가 얼마큼 빨라 이거야 그냥. 알겠어? 그런데 속도는 다릅니다. 속도는. 자, 시간은 스칼라예요. 근데 위는 변이가 뭐야? 벡터야. 방향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속도는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겠지. 왜? 야, 방향을 얘기 안 해주면 변이가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변이가 정의 안 되면 속도도 정의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속력은 그냥 얼마나 빠른가고요. 알겠어?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가야. 알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A라는 애는요,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고요. B라는 애는요, 왼쪽으로 10m/s로 가고 있어. 자, A하고 B만 보세요. A하고 B만 보세요. 같은 속력이다. 맞아요? 틀려요? 같은 속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속력은 뭐만 따져주면 되니까. 빠르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래, 크기만 따져주면 되니까. 맞아?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속도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죠. 왜죠? 방향이 다르니까. 알겠어?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은 철저히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되나요? 요게 속도와 속력 벡터 스칼라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리, 위치, 변이 구분하시고요. 되나요? 찍으세요.